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12시 장중엔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날 8월 5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때 방송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머리 맞대고 안 좋은 일 있고 좀 속상한 일 있을 때 같이 그래도 좀 오손도손 모여서 쓰담쓰담 해야 저희가 그래도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도망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시장이나 벌어진 일에 대해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런 참 처음 봤어요, 이런 시장.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혜를 짜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시고, 특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무슨 급락이 지수가 10% 빠질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런 상황들이 들어왔었을 때 과연 저희는 그래도 현명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웅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근데요. 네. 혹시 웅 이사님, 네. 그래도 웅 이사님 주식하시면서 지수가 3일 만에 10%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 이런 거는 유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유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냥 하고 나서 보면 지수는 이렇게 밀렸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한 6%, 7% 네. 이 정도로 좀 밀리는 상황들. 네. 그냥 이게 주식시장보다 확실히 큰 자금이 영향을 미치네요. 네.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고, 네. 오늘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기존에 강했던 쪽도 같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 그는 밑으로 또 키를 맞춘다는 모습이고. 네. 네, 그래서 이 빡세구나, 시장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봤어요. 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주식에 대한 공포가 어떤지를 맛본 거는 IMF 때였습니다. 네, IMF. 그때는 대학생 때였지만 주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긴 봤죠. 네. 하한가로 무슨 5일 가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서운 게 주식이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했었고, 그거를 끝나서 솔직히 그 사이에 많은 하락장 2000년대부터 많이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번까지도 본다고 했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처 못할 정도로 그냥 밀고 내려가는 게 또 다른 패턴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당황스럽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때 분명히 해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고는 있습니다. 네. 갖추고 있는데 네. 이 내가 대응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더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죠. 네. 네. 뭔가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고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어렵게 그래도 참석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인사부터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현애님, 안경숙님, 네, 안녕 못하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최상욱 투님, 네, 그리고 루비님, 임루시님, 그리고 프라이님, 마포 홍님 맞죠? 예. 우리 세이브 데이터님, 김작가씨님, 네, 힘찬이 아빠님, 휴가 다녀오셨더니 계좌가 보고서도 내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삐종님, 네, 이렇게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상황 쪽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뷰가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런 거 있죠. 네. 웅사님은 지금 그러면 이게 시장이 급락하는 게 네. 경기 침체가 다가오다 보니까 급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데이터는 경기 침체가 나온 거고, 그런데 큰 자금의 흐름은 저는 엔캐리 영향이 큰 거고요. 네. 제가
우리가 엔캐리를 빨리 봤었는데 네. 한 번째가 오판했던 게 있어요. 네. 오판했던 부분이 우리 그때 장중엔을 할 때 네. 그 일본의 금리 정책이 결정이 나고 네. 시장도 돌리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그때가 엔 달러가 돌렸어요. 네. 돌린 흐름이 나왔다가 미국장에서 150엔을 깨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약간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랑 다르구나. 예. 엔캐리 이게 그냥 단순히 이 1차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구나. 네. 그 생각을 했었고요. 예. 여전히 유사하게는 그건 매크로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까지 간다라고 하면 네.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 외에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라고 하면 네. 지수의 지수의 레벨은 더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의 대응은 매크로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는 그래도 현금 좀 써보는 현금 레버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라고 하면 신용에 대한 매수 말고 네. 현금은 이제 써보는 준비. 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런 지수 수준까지 왔다 보니까 그렇죠. 네 준비를 좀 개인적으로는 해 본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지금 저한테도 글로벌님, 네. 손 놓고 계신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손 놓고 있지 못하겠죠. 예, 당연히 주말 사이에 자금 좀 들여와서 한 지금 70% 정도 들어갔는데도 안 좋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 두어 번 이제 센 종목들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뭐 휴니드 이런 거 뭐 단타 치면서 버티고 있는 센 종목들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긴 한데 안 좋습니다. 예, 지금 해봐야 여기서 의미 뭐 대응을 한다고 해서 대응이 제대로 될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금을 다 소진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직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 쪽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저는 요거 하나 잠깐 보시죠. 예,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엔화인데요. 네, 아까 무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엔화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네. 변화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엔캐리가 얼마가 되는지 뭐 자금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어떤 엔화 기반에 움직였던 자산들은 타격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게 시장의 타격으로 보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중요하게 지지해야 될 게 한 146대로 봤는데 그거 오늘 시작부터 이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도 타격을 받는 거고 예, 그렇게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분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키려고 무지 노력해요. 145가요. 예, 노력하는데 추세적인 강한 모습들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45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가 오늘 지지가 돼서 한숨을 돌리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요 흐름들. 그래서 지난번 아까 보니까 145 밑으로는 지지력은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예, 나온 다음에 돌리려고 하는데 못 돌립니다. 그만큼 하방 압력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본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그냥 다이렉트로 아까 7% 빠지다가 지금 서킷 브레이크 걸렸죠. 일본 시장이요. 네. 그리고 한 4%대 중반까지 오는데 여긴 더 심해요. 예, 일본 증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하나의 또 타격인 것 같고 게다가 지금 그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예, 한 4.6%대로 돌렸지만 단기적인 한 3, 4일 만에 깨진 거는 일본 시장이 더 타격이 큽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얼만큼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반응으로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버티긴 버티는데 뭐 딴 나라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대만이죠. 대만도 이거 오늘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결국은 촉발은 환율이 일으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엔달러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오늘의 관건이 아닌가 싶어서 요거를 일단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이고 와 일본 보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네. 3일 3일 전에 2,800 근처였어요. 네. 근데 2,500이 깨지려고 한다고요? 음. 와 이거는 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네. 그죠. 네. 예. 그냥 주봉상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는 자리까지 또 들어와 버렸고요. 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도 아예 철저히 무시할까요, 시장이? 저는 만약에 오늘 미국 밀리면 네. 내일은 기술적 반등으로 시초에 개파락하고요. 네. 우선 기술적 반등으로 보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놀리는 종목들 하이닉스 괌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밀리는 장에서는 저는 이격 많이 보다 보니 60일 이격 많이 보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 들어오기 시작했고 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덜 들어오기는 했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네. 서서히 들어오는 단계고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덜 들어오기는 했어요. 내일 개파락하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내일 개파락했을 때 현금을 쓰고 거기에서 짧은 반등을 좀 수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대응하기 난이도가 높아요.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드실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주식 비중도 많으실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매크로장 같은 경우는 박스 하단은 우선 안 깨고 깨더라도 회복에 대해서는 빠르다 예. 라는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구간, 그러니까 박스 하단 구간 아래에서는 예. 리밸런싱 생각을 합니다. 리밸런싱.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보는 거고요. 예. 그 중에 한 종목이 아마 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중소형 같은 경우 아주 작은 종목 전공정을 팔아서 예. 전자를 채워 넣는 리밸런싱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낙폭이 큰 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리밸런싱으로 채워 넣는 방법도 되고요. 왜냐하면 낙폭가대 쪽이 반등이 먼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이번 장에서 저는 인프라 쪽 같은 경우도 리밸런싱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프라요. 네, 네. 그게 HD, 현대건설 기계. 네, 예.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뭐 인프라코어라든지 예. 이런 쪽이 이격이 커지면 네. 아직은 이쪽은 안 들어왔어요. 빠진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예. 주가는 지금 과매도로 안 들어왔거든요. 네. 먼저는 테크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코어 또는 인프라 관련주 같은 경우를 좀 담아 들어간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인프라 쪽에 대한 아이디어는 재건 쪽입니까? 아니면은 네, 재건입니다. 재건이요? 네, 재건 실적은 아직 안 되고요. 네. 재건 쪽에 초점 맞춰서 하는 건데 테크 비중을 우선은 8에서 9 정도 낙폭과대 반등 첫 반등은 테크에서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테크의 무게를 거의 8에서 9 정도 두는 거고 인프라는 한 방에 담아가는 건 아니고 예. 여기에서 약간 투매성 매도가 나왔을 때 잡는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지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 지금 뭐 보고가는 건 좋겠지만 아마 이게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안 들어오죠. 예, 지금은 네,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시장 보면 네. 이것도 그냥 해도 좀 정도껏 해야지. 그죠. 이런 상황 쪽에서 뭐 휴가 가라, 뭐 떠나 있어라 이것도 일단은 대안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죠, 그죠. 네. 지금은 오히려 정신 차리고 시장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더 좀 그런 조언. 지금 단계에서 리스크 관리. 지금 그냥 방송 용어예요, 이거. 네.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크고 어지럽다 보니까 현금 확보.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침에 네. 제가 얘기했던 건 네. 100포인트 정도 하락할 때 8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 한 20포인트 기준으로 올라오면 그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 네. 정도는 예, 네.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네. 148포인트가 밀려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한 박스 하단을 깼습니다. 네. 네, 말씀드리면 깬 거고요. 네. 깨고 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일 내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온다라는 시각이라서요. 예. 저는 지금은 뭐 주식 비중이 있으신 분들 오늘 지금 지수에 막 매도하는 거는 실익은 없어 보여요. 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네. 부담 없는 정도로 줄여준다. 그래야겠죠. 네, 그 부담 없는 정도라고 하면 뭐 현금은 한 30%, 많게는 50%, 예. 그 정도 또는 70%, 예, 예. 그 정도 단계로 하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리밸런싱. 네. 그걸 한번 이번에 같이 해보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진짜 이 종목들이 이렇게 밀렸는데 리밸런싱이 무슨 소리냐. 네. 그냥 보유하고 시간을 투여하면 언젠가는 올라올 텐데 근데 네. 그 언젠가 올라올 때 네. 종목별로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폭들이 달라요. 네. 예, 다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반발도 많으세요. 예. 뭐 무슨 헛소리냐. 리밸런싱이 말은 쉽지. 네. 근데 저도 생각드는 거 허벅지에 송곳으로 지금 다 찔린 네. 그 고통이거든요. 예. 예. 그 안에서도 근데 전략을 찾는 거죠. 과거에 그래 왔듯이. 네. 하락장에서 그래 왔듯이. 네. 그러면 그런 문의도 있으시거든요. 보니까 삼성전자 수익 냈다가 지금 본전이다. 네. 예.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다시 사야 될까요?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 들어왔다가 본전 들어오고 여기서라도 못 찾게 되면 더 밀리지 않을까? 이런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공통적입니다. 예. 지금 지수에서는 네. 저는 매도는 안 해줄 것 같아요. 못 해준다라는 말까지 한 개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못 한다는 얘기죠, 이게. 네. 예. 하라는 거 못 하는 거. 예, 예. 내일 개파락하면 이게 이격 과다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요. 네. 예의상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온다라고 생각은 돼요. 단 레버리지는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신용이나 그거는 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장중에 틈틈이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오늘 아침처럼 예. 뭐 주식을 줄여야 되거나 그런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 지수에서는 분할 매수다. 자,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네. 자,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의 대응은 이게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 종목은 반토막 더 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잘 나온다. 예. 금요일 날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예, 예. 제가 생각했던 건 대형주 하이닉스가 10%가 밀려서 들어왔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장중 낙폭이 컸으니 예.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면 지수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는 테크를 사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지금도 시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비슷합니다. 지수 아침 대비해서 이 정도로 밀려 있고 물론 내일 오늘 오는 미국장이 또 빠져요. 그랬을 때는 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초에 또 한번 공포를 주면서 밀릴 텐데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살짝 보니까 오늘 미니 옵션이죠. 미니 옵션은 뭐 그냥 아래로 정산 받기로 작정을 했네요. 아까 보니까 외과 콜 옵션, 외과 풋 옵션이 700% 났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럴 정도로 몰아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근데 또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에요. 그죠. 네. 콜 매도, 풋 매도인데 풋 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네. 뭐를 의미할까라는 계약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풋을 미리 좀 물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는데 금액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풋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의미가 없는 게 또 바깥으로 매수했다가 그걸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금액상으로는 약간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거 이게 지금 시점에서 변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나마 선방하는 섹터가 보이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나마 양봉입니다. 셀트리온
그나마 이것도 약간 플러스권도 나고 양봉입니다. 이런 약한 시장에서 그래도 덜 빠지고 버티고 있다. 이거는 시장이 주도주가 바뀌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그러게요. 네,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데 저의 대응은 네.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쪽이 지금 있다고 하면 네, 매도해주고 낙폭과대 노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 그런 예, 생각이에요. 예, 덜 빠지고 있는 쪽은 좀 매도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현금을 좀 그래도 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네, 여차에서 덜 밀리는 제약 바이오는 먼저 줄이고 네. 그리고 나서 낙폭과대를 노리는 거죠. 예, 낙폭과대. 그러면 노렸다가 그러면 낙폭했던 게 이제 먼저 반발매 나오고 돌아가는데 거기서 다음은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챙겨야 될까요? 그 다음 시장에서? 다음으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전 예. 제약바이오 봅니다. 예, 예. 여전히 그 바라봤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볼 거고요. 예, 비만 치료제. 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리스트에 올려서 매수할 용의가 있어요. 우선은 낙폭과대, 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시총상위, 그다음 중소형 이렇게 시장이 정상화되는 단계에서 네, 확산이 되는 단계가 있는데 네, 그런 과정 안에서 제약바이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일단 보시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보니까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2차전지가 들어옵니다. 네. 2차전지가 아까 에코프로 BM,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좀 선방을 합니다. 네. 이것도 2차전지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2차 전지는 빈집의 요인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미리 빠져 있어서 그렇죠. 수급 같은 경우가 매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고 빠져 있는 수급들은 다 빠졌다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네, ETF 보더라도 여기에서 인버스 2차 전지 ETF를 거의 뭐 사기는 쉽지 않아요. 네, 살 수 있는 주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ETF 같은 경우 매수 들어와주면 여기에 수급 빈집이다 보니까 좀 붙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여전히 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 반등 나올 때는 네, 낙폭과대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낙폭과대 쪽을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자도 네, 고점 대비 야, 30% 30% 나 7월 11일 고점 대비해서는 이게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마이너스 30%라고요? 거의 네, 와. 30% 금방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우선은 시장을 팔구나. 네. 시장을 파는 거고 중국이 덜 밀리거든요. 네, 예. 이거랑 연결해서 한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고민해 볼게. 예. 엔켈이 나가는구나. 나가는 그- 상황이구나. 그게 제일 크겠죠. 네. 지금 상황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압박이 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나갈 때 뭐 전후 좌우 뭐 지켜봅니까? 그냥 다 던지고 나가는 그렇죠. 상황들이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만큼 아니,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엔캐리가 그만큼 한국에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만약에 그것까지 엔화 약세 쪽으로 쭉 갔었을 때 들어왔었으면 지수가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오른 것도 없는데 팰 때는 같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이 예. 많다 보니까 예. 선물로 좀 자유롭게 네. 여기에서 해지를 신흥국단 중에서 해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예. 외국인 놀이터라고 파생 놀이터. 그쵸? 예, 예. 네. 대부분 그냥 거의 뭐 AT&T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지금 상황도 그 비슷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기관도 대부분 파생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도 까먹어서 못하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네, 다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 쪽에서 뭐 딱히 뭐 변동이 될 만한 요인은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CFD가 청산되는 시간이 아침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다가 네. 마지막이 뭐 나머지 증권사 신한인가 뭐 어디가 한 1시인가 2시 아닌가요?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나마 좀 변화를 기대해도 될까요? 장중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장중 반등, 예, 네. 예, 그 반등이 나서 지수가 또 아까처럼 막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네. 낙폭을 막 과하게 줄여요.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현금을 더 늘리는 대응 부분. 네, 왜냐면 갭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좀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으니까. 네, 난이도가 높으면 계속 좀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네, 리밸런싱 준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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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해요. 네. 해봤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얘기가 거의 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시점이긴 한데 네. 안 그러면 오늘 방송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뭐 이런 장에서 뭐 어떤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멈춰야 뭐 변화를 노리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겠죠. 예, 그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고 요거 한번 볼까요? 당일 중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그나마 코스닥은 매수로 잡힙니다. 1,000억 정도 매수로 잡히고 기관도 매수로 잡히는데 그래봐야 잡혀도 뭐 6% 빠지는데요. 뭐 이건 의미가 없긴 한데 근데 오늘 외국인들 코스닥 매수하는 거 보니까 알테오젠이 들어와 있고요. 네. 알테오젠. 네, 이건 뭐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테크윈 들어와 있고 네. 네. 그래서 양봉? 야, 이것도 그렇고 펩트론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펩트론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들어온 것 같고 VT, 이제 실리콘2 약간 뭐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중에 잡히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재룡전기 이것도 낙폭 크다 보니까 분위기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파는 거는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오늘 같은 날 또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고 많이 올랐던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낙폭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도가 좀 나오는데 아직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보니까 또 에코프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결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입장에서 뭐 선방하는 섹터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게 그러면 급 지수와 함께 종목들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안정을 받게 되면 급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돌아서는 게 먼저겠죠. 근데 보통의 케이스가 선방했던 섹터는 오히려 시장이 약했을 때 약간 보험 성격으로 회피해 있다가 그러다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빠진 섹터 쪽으로 또 자금이 무브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대안이 공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닐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 외국인들 당일 지금 집계된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미반도체 이것도 들어오고 있고 삼양식품 네, 이쪽도 벌써 한 3, 4일째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규모는 아직 장중이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쪽이고 HG현대일렉트릭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또 매수가 들어오네요. 이수페탈시스, 예, 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도 아까 잠깐 봤지만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삼바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쪽에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변화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하는 것들은 들어오는데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종목들 깨지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건 지금 일단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네요. 네, 종목들 대형주 그다음에 관심 종목군들 보더라도 네.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 절대 주가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뭐 JYP 엔터 같은 경우도 한 6% 정도. 오늘은 그냥 통으로 네. 시장을 그냥 기계적으로 밀어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선물 같은 경우도 9,100억 정도, 더 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주식은 한 1조 2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시장. 네. 여기에서 뭐 바닥을 쉽게 이 정도 왔으니 공격적인 매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네요. 네. 한계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뭐 섹터 뭐 종목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흔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닥 또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좀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죠. 그냥 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뭐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보니까 섹터별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막 그래도 좀 차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LPG, 윤활유 뭐 그냥 약간 인버스 성격의 종목들이죠. 이런 게 지금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그냥 어이가 없죠. 이런 거 네네. 올라오는 거. 아까 보니까 12시부터 갑자기 뭐가 쭉 올라오는데 뭐 이란 쪽에서 뭐 또 있나 봐요. 있었나 보죠. 네. 공격이 뭐 들어갔나 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종목들이 지금 또 흥구석유 이런 것들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대피하고 회피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보다 보니까 이쪽 지금 상위 종목들이 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편의점, 네, 네, 편의점. GS 리테일이 그냥 선방합니다. 말 그대로 선방합니다. 네, 선방. 보합입니다. 그래서 보합. 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밖에 리츠 종목들 이건 뭐 패스할게요. 뭐 언급은 드렸지만 뭐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통신주 마저도 빠지네요. 야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 통신주까지 빠지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고 볼 게 없어요. 볼 게. 네. 볼 게 없고. 정말 오늘은 네. 와 지수가 154포인트 밀렸던 게 코로나19 때 같은 경우도 100포인트 이때가 100포인트 4일 빠졌나? 코로나19 때가 네. 한 그런 흐름이 있었을 텐데 0.71 이거는 23년이고 네. 차내가 지금은 되게 헛갈리는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이유를 어디서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꾸 시스템 리스크가 돼서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지금 가장 놓친 거 아닐까 이걸 계속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것 같은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미리 안 좋았던 경제 지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올고 내려간다. 이걸로 갖다가 붙이긴 또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채권 시장 변화는 좀 나타났었어요. 예. 변화는 나타났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몇 개월 뒤에 원래는 침체가 오는 구조인데 네. 그걸 뭐 어찌 보면 어떤 빌미인지 모르겠으나 네. 미리 가지고 왔어요. 그쵸?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해석을 했던 게 뭐 샤메의 법칙 이런 얘기도 하죠. 네. 그걸 차치하고 원래라면 어느 정도 고용이라든지 물가 같은 경우가 안정될 때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7월 11일 물가 지표 발표부터 네. 시장에서는 약간의 이상함을 감지하기도 했지만 거기 더해져서 약간 뭐 음모론 부분에 주관을 더해보면 미국 대선 네. 이런 부분까지 좀 더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 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주가 7% 빠지네요. 막.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마 뭐 섹터는 뭐 볼 게 일단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종목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강했던 섹터들 중에 하나가 조선 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조선 쪽도 오늘 못 버티고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 조선 쪽으로 혹시 시각들은 이 정도 조정이면 들어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나마 잘 버티던 섹터였고 그게 여기까지 밀려준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오늘은 현금을 썩 쓰고 싶지는 않아요. 네. 금요일 또 장중에는 그랬고 장 막판에 바로 그 지표 발표가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네. 일부 낙폭과대 IT, 뭐 SK 하이닉스, 테크윙은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발표는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한데
차라리 미국 돌리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미리 막 현금 나머지 있는 거를 막 쓰기보단. 근데 미국 돌리는 거 보면 저희 갭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갭상승 하고 그 부분 확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하도 세게 못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돼도? 한 5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할 건데요. 네. 당연히 테크 중심으로 할 텐데 네. 확인해 볼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거 네. 갭상승하더라도 일단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진짜 우선은 예.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 때 탈출의 무게를 네. 와 근데 미국은 또 나스닥 말고는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되게 좀 이 중간에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부에서 네. 증안 펀드라든지 그런 거 가동. 보지만 말고 맨날 예의주시한다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08 미국 신용위기 때 네. 죽여줬거든요. 예. 연기금 쓴 게 천하회 할 때 890 몇 대 네.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랑 미국 통화 스왑하면서 시장 반등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처럼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네. 증안 펀드 이런 거 좀 해주고 연금 이제 또 해외 거 좀 줄여서 우리나라 한번 해주는 네. 그런 네. 바이 코리아 바이바이 말고요 사주는 코리아 그 운동을 한번 해줬으면. 네. 정부가 그렇게 네.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보고 얘기 보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 최악의 멘트입니다. 네, 예. 최악의 그렇게 멘트하고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뭐 네. 주식 안 해본 분이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기다리면 올라온다. 네. 그냥 글로벌 시장 안정되면 빠른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그때 우리는 지금 약간 기다리면 올라온다라는 근거로 네. 자금의 얼마를 증시에 투입할 계획이 있다. 이래줬으면 이거 다르거든요. 다른 얘기죠. 네, 근데 다르죠. 그냥 툭 지나가는 얘기로 요즘 금융시장, 주식시장 불안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시큰둥한 얘기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예 기대를 말아야죠. 일단은 정부에 대해서 그 얘기 한마디 보고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쪽에서 또 그냥 그렇습니다. 예, 시장은 계속 저가 찍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급한 이런 때 누구 하나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 맞아요. 그렇게 딱 총대 메고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가 급반전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아무도 몸살이고 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네요. 맞아요. 네. 몸살이고 있네요. 예, 그게 가장 지금 아픈 현실인 것 같고요. 그 사이 잠깐 보니까 또 엔달러는 145 깨졌네요. 네네. 예, 그리고 또 깨진다고 하더라도 막 버티고 있는데 이거 추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직, 그죠. 예. 네. 이때 혹시 추세 나오나 싶어서 봤더니 이것도 아니네요. 지금 분위기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가족 여러분 올려주신 종목들 몇 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빼고 코스맥스 얘기를 하시는데요. 코스맥스요. 네, 화장품 쪽도 이거 뭐 화장품도 버티다가 오늘 보니까 실리콘2 네. 그냥 밀려버리는 거 보니까 네. 이거는 업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업황 예.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업황 문제 아니고 그냥 통으로 시장을 팔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생각할 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네. 주가 수익 비율, 선행 주가 수익 비율, 미리 실적을 가지고 온 주가 수익 비율이 9배 이하니 지수를 사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PBR 0. 몇 배라서 지수를 사야 된다. 그 논리는 네. 시장에서 잘 안 맞아요. 예, 그 네. 기준을 놓고 접근하기보다 그냥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걸 감안하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 시장이면 적어도 주도주는 고점 대비해서 30%는 안 깨는데 네. 이제는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리스크 안고 내포하고 우선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살려야죠. 예. 좀 살리는데 이 살린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막 다 현금 100%를 갖고 간다 그건 아니고요. 네. 주식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제로로 만드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에 다 손절하고 제로로 만들었다가 네 맞아요. 급반등이 그러니까 갭상승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네, 근데 갭상승 나오면 당연히 살짝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상승폭 쫙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안고 움직였을 때 그렇죠. 그러면 갭상승 나왔다가 다시 쭉 밀렸을 때 그때 용기 있게 살 수 있겠느냐? 맞아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어렵죠. 지금은 그냥 몸으로 두드려 맞는 게 나은 것인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적정 부분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지. 호가가 보니까 지금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밀리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그렇다고 호가가 뭐 적극적으로 파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게 밀리면서 계속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받아주는 게 없다 보니. 그러니까 호가 공백도 지금 되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만약에 약간 리스크만 벗어났다 그러면 이거를 호가가 이제 그 다음 호가로 나올 때는 그때는 또 반대로는 지금까지 팔았던 상황들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매도 공백이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오는데 뭐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계속 깨지다 보니까. 맞아요. 지수가 아까 80포인트 정도 반등까지 나왔다가 166포인트란 거는 밀린 거에 더블로 밀린 거거든요. 네. 이거는 받는 주체가 없어요. 받는 주체가 없는 거고 네. 기계만 돌아가는 상황 안에서 네. 뭔가 이 지금 나와줘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좀 연기금 형님들 등판. 네. 연기금 보니까 뭐 가관이더라고요. 같이 팔고 오늘은 조금 300억 사고 있습니다. 오늘. 자, 밸류업 2차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2차에서 3차. 네. 3차 밸류업 같은 경우는 증권사 집합시켜서요. 자기 자본 우리 특정 비율로 해서 네. 시장 사자. 네. 이거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업 3차. 그러면 지수 반등 나올 거거든요. 나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밸류업 3차. 네. 증권사 자기 자본 조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동의하면 배임 아닙니다. 예. 네. 동의하면 배임 아니다 보니까 네. 공통적으로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라도 뭐 어떻게 해서든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현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이게 워낙, 주식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금장이 정말 아파요. 아프고 고통이고 네. 힘들고 진짜 뼈마디가 쑤셔요 지금. 숨도 안 쉬어져요. 숨도. 뼈가 네. 쑤시거든요. 네. 근데 모니터 바깥 세상은 평온해요. 예. 그렇죠. 예. 네. 여기 나가서 저쪽 바깥에 가보면 사람들은 평온하거든요. 평온 다 운동하고 계시고 산책하고 계시고. 저의 옷 본 것 같습니다. 예. 저의 네. 옷 보. 그렇습니다. 근데 풀어 나가야죠. 풀어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려준 종목들 몇 가지 계속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사 중에서 종근당, 녹십자 이런 거 오늘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잘 버티는 종목들이네요, 그나마. 네. 저는 노예예요.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쪽을 계속 찾아보시는 게 네. 낫고 그걸 매수할 준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예. 고점에서 덜 빠진 쪽 같은 경우는 시장 반등 나올 때 덜 네.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IT 쪽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고 네. 6% 지수가 6% 밀려요. 6% 166포인트 이러면 여기에서 못 감아주면 계속 민다는 건데 일단 1시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시, 또 아까 짚어주신 물량 끝나고 약간 공배. 근데 저라면은 이런 상황 극점까지 갔었을 때 반대를 한번 이제 좀 큰 손이라면 사보는 그렇게 게 확 밀어 제쳐서 여기서 그냥 선물만 외국인들 거 저거 한 1000개 이상만 확 공격해도
프로그램 매도가 깜짝 놀랄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불쏘시개 역할도 해볼 것 같은데 음.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네요. 아. 못할 예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럴 리가. 담을 네. 예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지금 제약 중인데 강하지만 지금 일단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종목 중에서 아까 올려주신 것 쪽에서 보다 보니까 뭐 종목들 몇 개 들어오는데 이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도 네. 보지만 TMC도 문의가 들어옵니다. 네. 네. 이쪽도 낙폭과대라서 네. 와, 네. 이 종목 네. 그러니까요. IT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기는 할 텐데요. 실적 만약에 실적 감안을 해 보더라도 네. 보통 영업이익 체력이 이제 올라온 게 160, 170, 한 2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시총이 이제 2,300억까지 왔으니 뭐 같이 이렇게 쓸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요런 종목들 시장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기는 해요. 네. 근데 요것보다 이게 리밸런싱이란 게 이거예요. 네. 딱 공통적으로 IT가 있어요. TMC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빠진 부분 이거는 요 자리는 높습니다. 네. 지수 빠지기 시작한 그 부분 감안해 보면 이 종목은 실적이란 부분을 안고 빠진 것도 공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거 외에 실적 같은 경우가 영향을 끼쳤다 보니까 네. 요런 거를 통해서 전자랑 테크인, 전자랑 테크인 같은 경우를 붙어주는 거죠. 반등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쪽. 네. 그렇게 하는 게 리밸런싱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리벨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정말 어떤 개념이냐면 네. 허벅지에 송곳으로 찌르면서 하는 겁니다. 깨진 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그 타이밍 툼에 나올 때 네. 그거를 덜 깨진 거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깨진 쪽으로 옮겨 놓고 옮기면서 현금은 일부 좀 놔두고 그런 식의 대응이거든요. 한 방 더 맞으면은 또 약간 순간 고통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게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한 번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야, 지금 방금 보니까 네. 위클리 옵션에서 1,000원짜리가 16만 5천 원에 거래돼요. 네. 몇 배입니까 이게? 그죠. 와. 1,000원짜리가?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또 아까 문의하셨던 종목 쪽에서 그런 종목이 있는데 차라리 그럼 지금 좀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화장품 쪽에서도 뭐 선진뷰티, AS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VT나 실리콘2 약간 좀 급을 올려서 위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리밸런싱 하나의 변화가 될까요? 저는 그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낫다. 반등 나오면 그쪽이 먼저 나올 거거든요. 네. 우리 요 개념,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게 업종이 좋을 때는 종목들이 퍼져요. 작은 종목들. 뭐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선크림이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소재 만드는 기업이 이렇게 퍼졌다가 지금에서는 딱 핵심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반등 나올 땐 그쪽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실리콘트 VT를 리밸런싱 한다는 건 저는 동의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을 열어.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현금 없으면 증권 계좌 장투용으로 들어서 3년 묵힌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 없으면 장투요? 예. 종목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네. 3년 묵힌다. 저는 한번 만져주고 가는 걸로. 만져주고. 반등 나오게 되면요. 리밸런싱이란 걸 해주고 가는 걸로. 예. 왜냐하면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어떤 종목들을 만약에 여기에서 샀을 때 그 종목이 뭐 산업 중에서 지금이 고점 부근에 있고 이게 꺾여서 3년이란 시간이 갔을 때 이게 사이클의 고점이라고 하면은 자칫 그 3년의 시기가 갔을 때도 회복을 못 할 수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약간의 최적의 선택, 과최적화는 되면 안 되겠지만 네. 최적의 선택 같은 경우 정도? 과최적화되면 그거는 에러 발생하는 거고 네. 최적 정도로 선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블루캣님, 장고 보지 말자, 장고 보지 말자. 예,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가 슬쩍 눌러온 장고 보고 깜짝 놀라죠. 네, 이게 지금 현상인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계속 뭐 알람 뜨네요. 뭐 주가 10%씩 빠졌다고 얘기하면서 뜨는데 아트방님, 와 정말 주식을 아트로 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계좌는 마이너스 30%. 네, 그래도 후원을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극한의 약세장에서 마음을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그래도 고수가 아니신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힘내서 또 시장을 챙겨가도록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8% 빠지는 자리에서 뭘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께서도 지금 같은 장 아프죠? 네. 아프고 좀 정신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봤고요. 지금 선물 매도 관련된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한 2만 개 들어왔었고 지금 이게 10,000개. 그러니까 지금은 캐퍼가 단기적으로 캐파가 지금 많이 압박이 들어오는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파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선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들어온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압박이 크다는 거에 반증인 것 같고요. 엔화가 바닥 깼나요? 네. 깨는 흐름들. 네, 깼네요. 144.45 오후 들어서 또 깼네요. 144.5.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계속 압박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 정책을 그렇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급하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정부가 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게 먹히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딸기님 이런 내용 어떨까요? 현재 지금 약수익 중인 종목이 있으면 그냥 챙기는 게 나을까요?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보통 계좌에서 지금 50-60% 정도 수익 나고 있으면 그건 보유를 하고 가는 거고요. 네. 약수익 정도라고 하면 줄입니다. 네. 그냥 기계적으로 좀 줄여줘요. 예. 뒷돈은 그 다음에 계좌가 만약에 네. 마이너스 30% 이내다라고 하면은 주식 그냥 줄여줘요. 예. 기계적으로 저는 그 몇 개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해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실 부분은 마이너스 50%라도 계좌는 다시 돌려놓을 수는 있어요. 네. 30% 정도가 돌려놓기는 가장 좀 기간이라든지 그게 적게 걸리고요. 네. 50%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충분히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상심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한번 강조해서 드려요. 네. 지금 보니까 장성수님 손절해 너무 힘들다. 손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조언 아니면 뭐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손실폭이 지나서 여기서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시님? 손실폭이 커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회복하는 것보다 더 빠질 거를 걱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만큼 깨진 건 깨진 거고 그러다 더 빠질 걸 대비해서 지금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세요?
너무 공포스럽다라고 하면 네.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을 텐데 제 바운더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버틴다. 예, 지금 지금 지수에는 버틴다. 버틴다거든요. 제 바운더리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나랑 친한 사람 예, 바로 주위에 뭔가를 물어보, 지인. 예, 예, 예. 예, 주위에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한마디 딱 드리고 싶으신 건 네. 지금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예. 되게 힘든데 네. 이 분명히 이거를 하나의 기회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요. 대신에 네. 그때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위기이자 기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늘 그래요 왔듯이 뭐 이번에 다르다 네. 아니에요.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예.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유유히 계좌의 수익을 정 갖고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오늘 아침부터 저는 뭐 주말 사이에 열심히 설거지한 자금으로 들여온 거 가지고 다 벌써 들어온 거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조금씩 해서 늘렸던 것들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다는 안 들어갑니다. 네, 다는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만약에 지금 방송하자고 저보고 뭐 하라 그랬으면은 들어갔던 거 놔두고 지금 열심히 제가 아까 보니까 GSE 뭐 이런 거 아마 보니까 지금 이란에서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아까 PD님이 보내주신 거 보니까 네. 뭐 전쟁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24시간 내 이스라엘 공격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란은 전쟁 나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입싸움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불안할 때 시장은 이런 종목들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들어오면서 뭐 GSE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종목들 아마 이런 걸로 그냥 커버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커버가 전혀 안 됩니다. 게다가 무슨 큰 것들이 뭐 5% 이상씩 매수했던 것에서 3, 4%씩 더 빠지는데 커버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래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무슨 심정이냐면은 그거라도 대응 못하게 되면 내가 그냥 다른 종목들 보다 보면 다 팔아버릴 것 같아요. 네. 이런 공포를 이기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그런 쪽으로 하고 애써 지금 1,000만 원 깨지고 20만 원 번 거 가지고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의 변화가 아닌가 제가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돼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틸 건 버텨보고 기다릴 건 기다려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패턴으로 깨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시장인가? 라는 쪽에도 고민을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얘네는 또 깨졌네요. 네. 145가 깨져서 다음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시장도 저항력이 지지력이 더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을 보고 다시 낙폭이 더 키워지네요. 네. 거래는 엄청 많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받는 쪽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죠. 네. 한국과는 좀 다르네요. 한국은 거래 그냥 정체돼 있는데 일본은 참 그렇습니다. 2,500도 간당간당한 상황들, 170포인트 하락하는 상황들,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하루에 지수가 6%가 빠진 날이 있었나 싶은데요. 하루에 6%는 그때 10% 종목 10%대 전 종목 하한가 간 뒤로는 그 선물 하한가도 갔었죠. 8년도. 그때보다 더 독하게 밀거든요. 왜냐면 그때 한 10% 하한가라고 15% 하한가라고 했으면 거의 하하 근처니까. 그거를 딱 반영하는 시장인데 그러면 보통은 여기에서는 보통 어떠냐면 어금니 딱 깨물고 원래는 딱 받아보면 우르르 따라오는 게 있어서 같이 올라오곤 했는데 이번엔 조금 유례 없이 요 자금이 나가는 장이다 보니까 쫄리는데요. 좀 쫄리기는 하네요. 하락 보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금니 꽉 깨물고요. 일단 버텨볼 건 버텨보자고요.
네. 제가 어떻게든 증권사를 들어가든 회사를 차리든 운용할 수 있는 쪽을 해서 네. 예, 말한 대로 지켜서 복구를 시켜 놓든 뭐를 하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야죠. 이까지 다 쓸려 왔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하는 내내 빠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뭔 얘기를 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변함없는 거는 급한 하락이면 급한 반등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지금 이제 깨지는 중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황들이지. 예, 일단 버텨볼 건 버텨보시죠. 지금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 그냥 10% 하락은 다반사네 지금 종목들이.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그래도 버텨보시고, 그리고 또 내일은 좀 다르겠지란 희망으로 살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대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 저 자체도 멍하다 보니까요. 네, 근데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저희도 힘내서 오후장 보고 또 다음 내일 장중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네, 힘내시길 기원하면서 내일 장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